대한민국 제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전두환 씨가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 기사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또 갈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리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는 분도 계실 텐데, 대선 후보 한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이렇게 얘기해서 또 한 번 우리 사회가 큰 논란을 빚었었죠. 정치를 띄워두고 경제만 보면 경제는 그때 꽤 좋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경제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 바로 물가 안정이죠. 공교롭게도 지금 전 세계가 40년 만에 인플레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가 큰 문제라고 하죠. 그런 중남미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그 시작은 제5공화국 때부터 그랬던 거 아니야? 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그 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제4공화국 끝날 무렵이죠. 12.6 사건이 있을 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를 넘어가지고요. 그야말로 그냥 서민들이 지금 악소리가 났었고요. 그걸 갖다가 5% 이하대로 잡았지 않습니까? 제5공화국 때. 그거 보면 분명히 공로가 있었던 것 같고, 물가뿐만이 아니고 국제 수지도 그렇습니다. 3공화국, 4공화국 때 우리 경제가 크게 성장하긴 했지만요. 박정희 대통령 때 국제 수지 흑자는 어쩌다 한번 있는 그 가물에 콩 나듯이 있는 경우였었고요. 대개는 뭐 거의 균형 수준, 그 정도 이끌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국제 수지가 대한민국 경제의 하나의 특징처럼 된 것은 1986년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거액의 국제 수지 흑자가 생긴 그 이후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또 한번 큰 적자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습관성 국제수지 흑자는 5공화국 때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자신도요, 물가 안정에 대해서 꽤 고민하고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죠? 대한민국에서 한국은행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본관 건물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로비에 물가 안정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써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YS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국은행이 살짝 바꿔친 거고요.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보시는 것처럼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잘 쓴 글씨는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휘호를 내려주고 대통령 스스로가 한국은행 건물 새로 만들었을 때 와서 테이프 커팅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가 안정의 본산인 한국은행의 신관 건물 증축을 축하한다는 뜻으로 찾아온 것이죠. 저 사진 뒤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 때는 이미 대통령 선거를 치러가지고 그 노태우 차기 대통령이 정해진 상태에서 물러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할 일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은 뭐하고 놀까 하고 생각하다가 한국은행 새로 지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오늘 저녁에 저기 가볼래 하고 얘기를 하고 아침에 휘호를 써가지고 전달하러 한국은행에 왔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경호실에서 이따 저녁 때 대통령이 그쪽으로 갈 테니까 준비하라. 대통령이 가는 길에는 항상 꽃길이어야 된다는 거 알지? 해가지고 한국은행 직원을 동원해가지고요. 동네 남대문 시장에 꽃가게에 꽃들을 다 그걸 사가지고 얼어붙은 맨 땅에 그냥 팍팍 꽂았습니다. 결국 대통령 다녀오고 난 다음에 2시간 있다 그 꽃들이 다 죽기는 했는데, 그 길거리에서 그 꽃 사가지고 그 심느라고 해프닝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 제가 그 웃음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전두환 대통령이 물가 안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학자들도 여러 학자들이 제5공화국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의 업적, 경제 실적을 평가하는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항상 제5공화국 또는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실적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물가 안정, 수출 촉진, 투자 활성화입니다. 물론 학자들의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본 어떤 학술지의 교수님이 쓰신 거를 보면요, 참 지금 와서 읽어보면 참 읽기도 낯이 뜨거운데, 개인적으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경제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고 경제를 열심히 학습했다. 거의 용비어천가가 비슷한 저런 글을 논문으로 쓰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 논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성공한 것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최대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자기가 한 거야? 당시에 있었던 삼저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론은 맞지는 않습니다. 삼저 현상이 뭔가요? 그거는 80년대 후반 이후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저유가, 저환율, 달러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요거를 삼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삼저 효과의 혜택을 누린 것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일이고요. 그 전에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마이너스 성장과 그리고 높은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제수지 악화, 거기에 더해서 유례 없는 흉자까지 겹쳐가지고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물가 안정이 외부 효과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IMF에서 나온 평가를 보더라도 1980년대는 뭐 보시는 것처럼 저 자료를 만들 때 IMF 분리에 보면은요, 한국은요, 지금 우스운 얘기지만 가나, 아이티, 뭐 자메이카, 뭐 네팔,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와 함께 디벨로핑 컨트리였습니다. 그 디벨로핑 컨트리들은 포퓰리즘에 입각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푸느라고 인플레이션이 높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일은 맞기는 맞죠. 그러면 그 물가 안정을 어떻게 이루었겠습니까? 물가 안정은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이가 생기는 건데 물가 안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돈을 덜 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화 공급을 줄였던 것이 물가 안정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물건값이 오르면 뭐 물건값이 비싸지면 외국에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을 자유화했어요. 농산물, 쇠고기, 과일,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단계 수입 자유화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싼 물건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잡힌 면이 있습니다. 통화 증가율을 낮췄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고통을 인내했다는 이야기고요. 수입을 자유화했다는 것은 그 전에 보호막을 치고 있었던 농업 부분, 그리고 대기업들의 뭐 전자제품을 포함한 공산품들의 보호막이 없어졌다는 거니까 그거는 농가하고 기업들이 그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은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제의를 하도록 눈치 보지 않고 통화 관리를 잘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 뭐 기획원이면 기획원, 뭐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 곳곳 정부 요직에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앉혔다. 그런데 물가 안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김재익 경제수석이죠. 김재익 씨에 대한 그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익 평전도 있고 유명한 언론인이 쓰신 책인데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두환 대통령의 한마디를 코트를 해가지고 만든 책인데 저게 지금 많이 읽혔고요. 저 역시 지난 10월 9일 김재익 수석이 돌아가시던 그날을 즈음해가지고 어느 신문사의 칼럼을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하는 제목으로 쓴 적이 있어요. 김재익 씨는 전두환 대통령 제5공화국 그리고 물가 안정과 함께 항상 떠오르는 이름인데 그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씨는요, 1938년에 구남매의 막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이 어려워서 56년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정치학과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은행에 수석으로 입행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들어온 건 입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좀 한 5, 6년 다니다가 그 다음에 하와이 대학교를 거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가 되고요. 그 공부하는 도중에 그 학교에 잠시 교환 교수로 와 있었던 서강대학교의 남도구, 나중에 경제부총리가 되죠. 그분을 만나가지고 발탁이 됩니다. 저 친구 굉장히 똑똑한데 해가지고 박사를 따고 돌아오니까 본인이 그 경제부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했다가 기획원 제일 중요한 부서죠. 기획국장을 맡겼다가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이 나가가지고 국보위 시절이죠. 11.6 이후에 국가가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 경제 가정교사가 돼가지고 그 눈에 들어서 나중에 경제수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1983년에 아웅산에서 북한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폭탄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죠. 그때가 45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잘했고 물가 안정은 김재익 씨의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대놓고 하는 또 반론이 있습니다. 아니 물가 안정을 경제수석이 합니까? 그리고 경제수석을 한 걸 따지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은 7년 4개월 정도 대통령을 했습니다. 11대, 12대. 7년 4개월 정도 기간 도중에 경제수석이 3명이 있었고요. 제5공화국 때 한국은행 총재는 총 4분이 계셨어요. 무엇보다도 경제기획원 장관, 경제부총리도 6사람이나 됐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제끼고 그 모든 공을 김재익 씨한테 돌리는 건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좋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 정책 면에서는 성공한 면이 분명히 있다. 물가 안정 그리고 수입 자유화에 기반한 물가 안정 오케이 좋다. 그건 좋은데 그게 메인은 아니다.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의 그 시절에 경제적 업적과 실적이 있었다고 하면 물가 안정보다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떳떳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나는 나쁜 짓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은 다 깨자. 예를 들면 은행들이 거대한 보호막에 쌓여가지고 우리끼리 경쟁을 할 때 그때 조상제한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조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이렇게 5개 은행 민영화를 했어요. 1962년 박정희 대통령 때 국유화를 했던 걸 다시 민영화를 해서 주인을 찾아준다. 그리고 지금의 신한은행 그리고 한미은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새 은행도 만들어서 은행도 경쟁해라. 그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 많지 않습니까? 정보화를 시작했다는 거. 그 전에 우리나라에는 백색 전화와 청색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대한민국에 교환기가 몇 대 없었어요. 전화기는 수입할 수도 있지만 교환기가 몇 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전화기는 서울에는 10만 대, 부산은 3만 대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요. 제가 이사를 가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정부에서 전화기를 회수해 가지고요. 다음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그랬고 정 돈 많은 사람은 내 돈 주고 지금 택시 면허 사듯이 내 재산의 일부로 백색 전화라는 것을 샀습니다. 백색 전화는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하나의 권리였거든요.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자동 교환기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을 그걸 수입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는 전화를 다 한 대씩 놔주자. 이렇게 해서 정보화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KT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OECD 가입도 처음으로 검토를 했고 자본시장 개방도 연구를 했고 장영자 이의처리 사건이 나니까 금융실명제도 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보호막에 쌓여 있었던 유치산업보호론에 입각해서 우리끼리 잘 살고 수출만 많이 하자 하는 중상주의적인 입장을 깨고 우리 스스로 보호막을 벗고 외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 농업시장 개방한다. 금융시장 개방한다. 자본시장 개방한다. 정보화 추구한다. 재벌 독점 그만하자. 이런 것들을 한 것이야말로 5공화국의 업적이지 물가 안정은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5공화국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과 김재익 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온 지 한 20년은 넘는데 지난 2003년인가요? 김재익 씨 사망 20주년을 추도하는 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이라는 책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회고록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강조했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물가 안정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깨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양반이 한국은행 제 선배라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해서 인사과까지 다 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행적을 쭉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에 매진을 했었고 그러나 그분을 존경하는 건 존경하는데 또 그분이 다 잘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그리고 우리가 더 발전하려면 농업 부분도 깨야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당신들도 보호받고 있지 않아? 쌀 시장 개방해야 돼. 과일 수입해야 돼.
쇠고기 수입해야 돼. 농민들이 그때 당시에 희생을 많이 했죠. 김재익 씨의 물가 안정이라는 큰 공적 뒤에는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물가 안정을 시키려고 소고기를 많이 수입을 해서 그때 막 수입하다 보니까 병든 소까지 수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에 갈 때 농림수산부 장관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농민들 안심을 시키려고, 민심을 달래야 되니까. 그래서 장관 대신 차관이 갔었고 차관이 죽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가 안정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랐다. 그 희생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농민들이 희생이 컸죠. 나중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더 큰 희생을 치르기는 하지만.